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1강에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이 사진을 밝히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ISO 감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밝기가 결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퍼펙트 가이드 제2편으로 오늘은 조리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리개 값은 이제 1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F값이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F2.8, F5.6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F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F 뒤에 붙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밝게 찍히고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진이 어둡게 찍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간 여기서 헷갈립니다. 왜 반대로 가버리죠? 셔터 스피드나 ISO 감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지면은 그냥 사진이 밝게 나오고 작으면은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가죠. 근데 이게 왜 반대로 가는지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흔히 쓰는 표기 있죠. F2.8, F5.6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F2.8, F하고 숫자 이 사이에 슬러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분수가 되어버리죠. 표기가 원래는 F 슬러시 2.8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편히 쓰기 위해서 F2.8, F5.6 카메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의를 위해서 F2.8, F5.6 이렇게 숫자 쭉쭉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살짝 이해 안 되시면 F 대신에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8분의 1 그리고 5.6분의 1. 자, 이 두 중에서 어떤 게 더 숫자가 큰가요? 그죠? 2.8분의 1이라는 숫자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조리개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사진이 밝게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2.8이 오히려 더 크게 돼버린 거죠. 분수가 되면서 렌즈의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사진사적과 모든 유명하신 강사님들,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라고 물어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F가 2.8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역순으로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F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당연히 조리개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개방이 되게 됩니다. 편의상 F2.8, F5.6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그냥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F값이 작은데 왜 대체 사진이 더 밝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슬러시 하나만 그어주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몰라도 사진 찍는데 전혀 시장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듣고 흘려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모든 걸 알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진은 그래요, 원래.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대충 무르듯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렌즈를 읽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470 2.f2.8이라고 쓰여진 렌즈 이걸 해석하면은 줌 렌즈로서 24mm부터 70mm까지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8 24mm든 35mm든 50mm든 70mm든 간에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조리개 값이 최대 개방할 수 있는 값이 2.8이다. 2.8까지 정령력을 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2.8 딱 적혀 있으면 이거 보고 고정조리개를 가진 렌즈라 그럽니다. 보통 프리미엄급 렌즈가 다 이렇게 고정조리개를 가지고 있죠. 자, 반대로 이제 조금 난해한 렌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렌즈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0 3.5에서 5.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650 말 그대로 16mm부터 50mm까지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 줌 렌즈라는 거고 16mm부터 50mm까지 줌인 줌아웃을 다 지원을 해준다. 그 사이에 있는 화각대를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3.5에서 5.6, 그죠?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3.5 최대 광각에서 3.5의 개방값, 최대 조리개를 열 수 있는 수치가 3.5라는 거죠. 최대 광각에서. 그리고 최대 망원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5.6이
최대로 열 수 있는 조리개의 개방값입니다. 예, 최대 망원에서 50mm에서는 여러분은 이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 3.5 조리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5.6으로 이상으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아시면 될 거예요.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자, 조리개 1.8로 갑시다. 예, 조리개 1.8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8. 자, 어때요? 초점 맞은 영역은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은 싹 날아가는 그런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아웃 포커싱이 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펜 포커싱이라고 해서 아웃 포커싱에 반대되는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펜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상대적으로 조리개 5.6 조리개 5.6으로 갈게요. 5.6으로 해서 그대로 촬영합니다. 자, 5.6으로 촬영하니까 어때요? 이전에 1.8로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아서 들어가는 영역이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리개 값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풍경 사진이라든지 전체가 좀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사진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을 올려서 촬영하는 거죠. 8.0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촬영하시게 되면은 전체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좀 인물만 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사물만 이렇게 딱 부각이 되면서 배경을 정리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조리개 값을 좀 내려가지고 촬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감성적이면서 그런 아웃 포커싱이 가미가 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린 밝기에 관한 부분이죠. 밝기에 관여하는 그 조리개 값의 기능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페에 가서 촬영한다 라고 하면은 조리개 값을 너무 올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들어오는 빛이 양이 적어지니까 가뜩이나 빛도 없는 지역에서 빛이 양까지 줄여버리니까 상당히 사진이 어둡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좀 다른 부분으로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리개 값을 개방, 그러니까 조리개의 숫자를 내려서 촬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웃포커싱이 가미된 그런 감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셔터 스피드와 IS 감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